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분기문인데, 분기문이라고도 하고 조건문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이제 실행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 영역을 실행한대요. 이거예요. 실행 조건. 지금 분류하는데 true가 들어가 있죠. 이게 조건문이에요. if문, 조건문. 한국말로 만약이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조건이 true면은 아래 코드를 실행한대요. 아래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이죠, 요거. 만약 그럼 내가 여기다 false를 넣으면은 아래 내용을 실행을 안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요거 C#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도 이름을 메인이라고 만들게요. 메인이라고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키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int a라고 넣고 10이라고 넣을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해서 a랑 10이랑 동일하면은 뭐를 반환하겠어요? true를 반환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뜨게 할게요. 그럼 지금 a가 10이니까 10이랑 똑같으면 true를 반환하면서 실행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겠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요거 있죠? 관계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같다, 크거나 작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돼요. 요거 논리 연산자도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가신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려면은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빈 게임 오브젝트라 그러는데 create empty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눌러서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 건데 요거는 빈 게임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뭐 밑에 아무것도 없죠. 딴 애들은 여기 트랜스폼이랑 뭐 여러 개 들어있는데 빈 게임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이 트랜스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트랜스폼까지 없는 오브젝트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하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메인을 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은 추가가 됐죠.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거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키면은 여기 실행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가신 다음에 제가 여기 10인데 5라고 쓰면은 당연히 5랑 10이랑 같지 않으니까 얘는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실행을 안 해요. 그럼 다시 가서 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조건문이라고 해요. 조건문, 분기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왜 사용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이 아래 있는 걸 실행하고자 할 때는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까는 if만 있었는데 요거는 뒤에 else가 추가가 됐죠. else가 추가가 됐어요. else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입력한 이 코드는 하면은 얘는 뜨는데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을 실패했을 때는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프로그램을 켰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도 뭔가 코드를 넣고 싶으면은 이 els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뭐 실행 실패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가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실행 실패라고 뜨겠죠. 당연히 else로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간단하죠? 참이면은 이쪽, 거짓이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서 true면은 들어오고 false면은 else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다음은 지금은 참 아니면은 거짓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조건이 한 번에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작성해 놓은 거는 레벨이 10이라고 돼 있죠. 1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레벨이 5보다 작으면은 화면에 허접이라고 출력이 되고 레벨이 10보다 작으면은 중수, 20보다 작으면은 고수, 나머지면은 초고수라고 돼 있죠. 만약에 내 레벨이 10이면은 어디 출력되겠어요? 여기 지금 요거는 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 허접으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레벨이 99면은 여기 else로 와서 초고수라고 되겠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위쪽의 조건이 만족되면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코드 무조건 하나만 실행되는 거야. 하나.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조건이 만족되는 친구가 있으면은 실행이 되고 만족되는 친구가 없으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드 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만약에 레벨 20보다 작다 이거를 맨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20보다 작으니까 다 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 조건문 쓸 때는 순서를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else if는 여러 개 내가 붙이고 싶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맘대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요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else if라고 쓰고 a가 2일 때 이것도 a가 1이라고 할게요.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얘는 공격 1번은 공격이고 2번은 회피 그리고 3번은 방어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else면은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자 내가 써놓는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바뀌겠죠. 내가 1 썼으니까 1 들어와서 만족되면은 이걸 실행하고 밑에 있는 애들 다 실행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바로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다가 3 썼으면은 여기서 한번 조건 검사를 하고 만족되지 않네 하고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만족되지 않네 하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만족되면은 이 방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는 실행이 안 돼요. 그럼 만약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뭐 팩 같은 걸 넣었다. 여기 만족되는 조건들이 없죠. 그러면은 전부 다 세 번 검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간 다음에 아래쪽에 이번에는 이 사망연산자 요것도 한번 볼 건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이 조건문이랑 똑같아요. 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쪽으로 와서 이제 얘는 조건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문인 거예요. 얘는 자 A에 지금 10이라고 들어있죠. 지금 2보다 A가 크다. 이게 조건이요. 조건을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이게 if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if랑 똑같은 거. 그래서 이 A가 2보다 큰 게 true면은 앞에 있는 10을 반환해주고 false면은 20을 반환해줘요. 그럼 지금 이 조건은 만족하는 조건이니까 x에 이 10이 들어가겠죠. true면은 10, false면은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까 봤던 그 조건문보다 간결하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이 사망연산자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럼 아까 그 코드 다시 가서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드가 한 줄밖에 없는데 제가 줄을 이렇게 띄워놨죠.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똑같이 구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if문 한 다음에 이 다음 줄 한 줄만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두 줄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안 돼요. 두 줄부터는 무조건 요거를 써줘야 돼요. 괄호를 꼭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두 줄부터는. 하지만 이제 한 줄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돼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옆에.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한다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몰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하면은 줄이 짧아진다고 요거 아니면은 뭐 이런 코드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 줄이 짧아지는 것보다 요지보수 할 때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쪽에 라인에 맞춰서 만드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한 줄일 때는 이게 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뭐 딱히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요거 디버그로 오셔가지고 디버그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 디버그가 뭐냐면은 영어로 디버그 이거예요. 이건데 자, 디버그가 뭐냐면은 버그가 벌레라는 뜻이죠. 이거는 벌레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디버그를 사용하면은 코드를 직접 제어해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값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디버그가 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인터넷에다가 제가 옛날 컴퓨터 애니악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옛날 컴퓨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나방이 요 기계가 크니까 기계 안에 들어가서 어디 껴가지고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 고치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 가가지고 맨날 고장나면은 벌레가 끼지 않았나 하면서 벌레를 찾으러 다녔대요. 그래서 디버그란 말을 쓰게 됐대요. 디버그란 말을 쓰게 되는데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벌레가 들어가서 고장날 일이 없죠. 그냥 용어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버그를 한번 해볼 건데 디버그가 뭐냐면은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시 여기로 가신 다음에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디버그 모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내가 멈추고 싶은 곳 F9번이 중단점 생성이에요. F9번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F9번 누르면 빨간색으로 하고 옆에 이렇게 나와요. 옆에 이 빨간 거 나오죠. 신호등처럼. F9번 누르셔도 되고 그냥 왼쪽에서 클릭하셔도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들어와서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멈춰요. 코드가 게임이 한번 멈춰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 건데 F5번을 누르시면 돼요. F5번을 누르면은 디버그 모드 실행이 돼요. 그래서 F5번을 누르시고 자, F5번을 누르시면 이제 디버그 모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정지 버튼이 생겨요. 정지 버튼, 일시정지랑 이게 생기고 여기 이쪽 끝에 여기 이름 끝에 보면 이게 코드가 실행됐다고 실행이라고 나왔죠. 실행이라고 나와요. 이 상태에서 아직 실행 안 됐죠? 저희는 유니티랑 이게 연동이 돼 있어서 유니티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유니티 시작 버튼 눌러서 켜볼게요. 키면은 자동으로 이제 코드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동했죠? 이거는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서 유니티 쪽에서 바로 여기 중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멈춰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지금 흐려졌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 A라는 곳에 올려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뭐 간략한 조사식이나 조사식 추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걸로 조사식 추가를 해주시면은 밑에 내가 지정해 놓은 친구의 값을 실시간으로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150을 바꾸면은 이쪽에서 150인지 뭐 10인지 이런 거로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줄 실행은 지금 안 되는데 F10번 누르시면 돼요. F10번을 누르시면은 코드 한 줄이 실행이 돼요. 코드 한 줄이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얘랑 맞지 않으니까 얘는 100이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점프해서 넘어왔죠.
그럼 또 그 다음에 F10번을 또 누르시면은 또 한 줄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계속 이렇게 내려오죠. 계속 내려오고 이제 else가 되면은 한 줄씩 실행되다가 이쪽에서 한번 멈추죠.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F11번을 누르시면은 뭐 그냥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 시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제가 한 거 중에 이게 중단점 생성이고 F10번은 한 줄 실행하고 요건 코드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거는 실행 안 돼서 못했어요. 코드 안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뭔 소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디버그를 종료를 하신 다음에 코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저 디버그 모드 상태에서, 실행 모드 상태에서는 코드 작성이 안 돼요. 여기다가 void test라고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int a10 int b20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F11번 누르면은 코드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F9번 찍은 다음에 F5번을 누르셔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유니티로 가신 다음에 가셔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또 코드로 가겠죠. 갔죠? 일로 들어왔죠. 일로 들어온 상태에서 F11번을 누르시면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왔죠, 이쪽으로. 여기서 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F10번 이거 누르시면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자, 요거는 팁인데, 자, 처음에 요 코드를 지금 실행 중인데 제 마우스 올려놨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아직 실행되기 전이니까 처음에 B가 0으로 초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줄이 세미콜론 만나서 끝나면은 B에 2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디버그 모드를 이용하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잘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문이랑 조건문 분기문 이런 거랑 디버그 모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논리 연산자 안 했죠? 논리 연산자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AND 연산, OR 연산, NAND 연산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체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공격이 지금 1인데 1도 공격하고 싶고 100도 공격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 이렇게 쓰셔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방금 전에 뭐였죠? 이게 오화 연산이었어요. 오화 연산. 둘 중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은 만족하지 않지만 이게 옆에 있는 게 만족하니까 공격으로 와서 실행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이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AND 연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AND 넣으면 되는데 얘는 될 수가 없죠. A가 어떻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합쳐서 쓰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AND, OR, NOT. 요거는 반대로 바꿔주는 거. 얘네들 많이 사용해요.